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전세고 월세고 너무 비싸죠. 저도 현장에서 비싼 전월세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뵀어요. 전세금 못 올려줘서 나와야 하는 경우, 월세 몇 개월치가 밀려서 보증금까지 잃어버린 경우 등 정말 많이 뵀었는데요. 이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알고 계시더라도 내가 되겠냐, 그거 신청하려면 내야 할 것도 많고 신청해도 되기 힘들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실제 어느 조사에서도 이러한 주거복지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의 절반 이상이 있는지 몰라서 혹은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현장에서 만나면 너무나 아쉬울 때가 많아요. 먼저 공공임대주택이 뭐냐? 공공임대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GH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부나 지자체에게 지원을 받아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주거급여나 긴급주거비 지원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공공임대주택도 주거급여나 긴급주거비 지원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주거복지이죠. 아마 대부분은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종류가 워낙 많고 이름도 다 비슷비슷한 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조금씩 바뀌어서 이 사업을 안내하는 공무원조차도 헷갈릴 정도예요. 그러니 일반 국민들은 알기가 더 힘들죠.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2022년부터는 이런 수많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 공공임대주택 하나로 관리하겠다고 해요. 그럼 공공임대주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공공임대주택을 7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각 유형마다 신청 조건이 있어요. 그럼 먼저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요. 쉽게 말하자면 건설형은 우리가 지어서 빌려주자. 매입형은 지어진 거 사서 빌려주자. 임차형은 지어진 거 임대해서 빌려주자 하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건설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보주택, 장기전세가 있어요. 건설형이니까 처음부터 이 집은 공공임대 아파트이다 하면서 지어졌어요. 이 때문에 대상자분들이 낙인감을 갖거나 차별을 받기도 하는데요.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직접 접하다 보면 이 문제가 그냥 가볍게 지나갈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구역은 임대아파트, 저 구역은 일반 아파트 이러니까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낙인감을 갖게 되고요. 실제 제가 담당한 아동도 이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분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대상자분이 이런 느낌을 안 갖게 모두 다 어우러져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매입형이에요. 매입형은 기존 주택 매입 임대가 있는데요. 이거 원래 지어졌던 다가구 주택, 빌라 등의 집을 매입해서 수리한 다음에 임차인에게 시세의 30% 정도로 싸게 임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집주인과 LH가 매매 계약을 해서 LH가 새로운 집주인이 된 다음 입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죠. 마지막 임차형이에요. 임차형에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가 있는데요. 이건 집주인과 공사가 전셋집을 계약해서 입주자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공사에게 이 집을 전세로 계약하겠다 하면 공사에서 임대료라든가 집 크기, 집 상태 등을 보고 적당하다 싶으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는데요. 이때 공사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은 9천만 원, 광역시는 7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을 95%까지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천만 원의 95%인 8,550만 원까지 되겠죠. 이 금액을 지원해주고 임차인이 나머지 전세 보증금의 5%를 부담하고 매월 공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의 1, 2%가량을 월 임대료로 공사에 내야 해요.
그래서 지원금이 4천만 원 이하이다 하면 연 1%,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하이다 하면 연 1.5%, 6천만 원이 넘는다 하면 연 2%의 월 임대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건 주택 유형마다 조건이 다른데요. 여기에서는 공통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에요. 입주 자격은 크게 4가지를 보는데요. 성년자이어야 하고 무주택자, 소득 기준액과 자산 기준액 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해요. 먼저 성년자 조건을 보면 19세 이상인 분이어야 하는데 미성년자가 세대주라고 해도 해당 요건을 갖춘 분이면 자격이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자녀를 키운다던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던가 실종, 횡반불명돼서 형제 자매를 자기가 부양해야 한다던가 가족이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만약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는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했다고 하면 세대 구성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조건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어야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세대원은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분이나 신청하는 분의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있는 분을 말해요. 그래서 신청하는 분의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시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는 같이 살아야 같은 세대원인데요. 아내와 남편과 같은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세대원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아내와 남편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거죠. 또 소득 기준액도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월 평균 가구 소득으로 봐요.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는 영구 임대나 기존 주택 매입 임대,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월 평균 소득의 70%까지는 국민 임대, 100%까지는 행복주택, 120%까지는 장기 전세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구원 수당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는 표처럼 돼요. 여기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가구원 수 모두의 세전 소득을 더한 금액이 해당 월 평균 소득 금액을 넣으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를 여기에 적용시켜 본다면 이렇게 되는데요. 1인 가구라면 세전 소득이 132만 원이 안 된다면 영구 임대주택을 포함해 모든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만약 월 700만 원 정도 버는 4인 가구라면 장기 전세주택만 가능하고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영구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나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신청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은 자산 기준의 기준이에요. 영구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총 자산은 2억 이하,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신혼부부 1과 2,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청년 매입임대 2순위, 국민임대, 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와 고령자, 재개발 임대의 경우에는 2억 8,8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해요. 이 두 경우는 자동차가 2,468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고요. 장기 전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합산 2억 1,55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기준액이 2,764만 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과 청년 매입임대 3순위 같은 경우는 자산과 자동차 기준액이 지금 보시는 표처럼 돼요.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입주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다른 분보다 일찍 신청했는데 그분이 먼저 선정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임대주택은 조건을 만족했다고 해도 누군 빨리 선정되고 누군 늦게 되고 하는데요. 임대주택은 고령자일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족처럼 사회적 보호 대상일수록 빨리 선정될 수 있어요. 이러한 임대주택은 LH 청약센터나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관심 있는 주택을 클릭해서 보시면 주택의 위치부터 평면도, 면적, 보증금, 월세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매년 2, 3월 정도에 공급 시기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연초에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국토교통부와 LH가 운영하는 마이홈 사이트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으니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영구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정리한 건데요.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봬요. 오늘은 이만 안녕.